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일제히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물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반짝 반등 이후에 코스피가 0.7%, 현재 코스닥이 1.35%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구간에서도 보면은 오르는 종목들은 간간히 눈에 띕니다만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에서의 상승,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하락. 오늘의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테이버고수? 저는 지금 일본의 채권 금리를 보고 있는데요. 일본. 네.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만큼 네. 아침에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이죠. 그리고 어제 장중 기준으로 보시면 0.9가 상단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보니까 0.94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 그대로 BOJ가 이게 YCC를 건들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현재는 1%까지 열려 있습니다. 10년물을 1%까지는 용인하겠다라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밝힌 상황에서 요거를 건들 수 있다라는 뉴스가 간밤에 나왔고요. 요거 때문에 일본 시장 혹은 일본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금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사면 안 된다. 약간 BOJ의 발표를 보고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지금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건지 김정일 교수님은 오늘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꽤 팔고 있는데 이게 좀 부담인가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강한 에너지를 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에 비해서 지금 뭐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 외국인 매물 2천억은 작지 않은 양이고요. 특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코스닥은 더 많은 양의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와 관련된 대형주 매물이 집중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는 별로 없는데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버티면 그나마 낫지만 오늘은 또 이런 종목군들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매물량, 그다음에 시장 대비 부족한 거래량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에 의하여 우리 시장은 반등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결국에는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대응책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하창원 교수님, 네. 오늘 뭐 실적 관련해서 주가가 좀 괜찮은 버티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까? 뭐 일단은 오전장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강했었던 게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네. 뭐 아프리카 TV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워낙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풍산홀딩스, 뭐 SKC부터 해가지고 막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요즘 최근 시장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좀 주가에 큰 반응이 나타나고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거나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증권가 리포트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엄청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일단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지 뭐 리포트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좀 투심이 갈리는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실적 발표 내용 가운데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게 이제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우리 테이버 고수가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길래 아 역시 내부장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입니다. 네. 그 배경을 뜯어보니까 시장이 예상했었던 눈높이를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호텔신라도 그렇고요. 오늘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너무 이제 증권가와 실제 발표되는 실적의 괴리가 너무 큰데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 나는 거 아까 뭐 SKC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보면은 어닝 쇼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미스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높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콩콜 내용도 좀 봤거든요. 네. 뭐 콩콜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본인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매출은 늘었으나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익스큐즈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시장에서의 판단 근거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가차없이 지금 숫자가 안 맞으니까 내려 꽂는다라는 네. 식으로 매도가 터지고 있고 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날에는 그죠? 뭐 이렇게 좀 평타를 치더라도 내려 꽂는데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안 좋은 부정적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아주 이제 지수를 따라서 박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프리카 TV에서 저는 가장 좀 놀라웠던 게 그 한
한 BJ의 그 별풍선 매출이 30억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아, 시원이요? 그 BJ의 시원 뭐 친해요? 친한 오빠 동생 사이입니까? 아니, 뭐 오빠 동생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네. 아니 근데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 내용과 그리고 실제 기대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괴리가 발생했고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단기적인 낙폭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제 호텔 신라가 그랬지만 오늘은 지금 현재 구간 주가가 4%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향후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굵직한 이벤트 가운데서는 FOMC도 있고요. 또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일단 애플은 약간 기대하는 분위기로 다시 살짝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자체는 애플도 여러 가지 고금리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 부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충분히 감안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3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거는 기대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다른 빅테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 여기에 네.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앞선 뭐 메타라든지 혹은 알파벳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실적 가이던스나 향후 이제 그 4분기 내년 초의 어떤 사업 현황, 그 시장 개황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애플에 좀 우려가 제기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아이폰 15의 중국 판매량 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안에서 뭐 아이폰 금지령이라든지 뭐 현지의 그 중국 현지 내수 제품들과의 경쟁 이런 것들이 좀 그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국 판매 부진이 현실화됐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애플의 세계 두 번째 큰 시장이고요. 또 아이폰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를 중국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중국에서 아이폰 신작에 대한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기존과 비교했었을 때 4분기 연속 아이폰 뭐 어떤 판매 점유율이라든지 전체 그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어도 막상 또 발표되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향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워낙에 또 여러 가지 수요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은 뚜껑을 열어보고 또 고용 보고서 뭐 FOMC 내용도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또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4%까지 낙폭을 줄여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1.07%까지 낙폭 빠르게 줄여내고 있습니다. 김지훈 교수님, 어떻게 지금 현금 보유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저점에서 거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담아 볼 타이밍일까요? 네, 지금 뭐 중장기 포지션이라면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자, 이어서 우리 테이버 고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슈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은 좀 공포심을 가져야 된다. 네. 특히 그 금리 인하 시점을 현재로서는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그거보다 앞서 진행되고 또 금리 인하 이유 자체가 경기 침체가 너무 빠르게 와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 금리 인하는 이유 자체가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금리 인하되는 그 포인트에서 금리가 0.25%씩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선반영으로서 그 뒤에서 오히려 주가 부양에 네.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롱을 보는 분도 숏을 보는 분도 근거가 명확한 시장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좀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 비중을 조절할 것이냐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주식이 안 된다 그러면 채권이라도 지금은 자산 투자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 이제 10월 내내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10월 내내 했던 이야기가 요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적 시즌 지나가고 있고 이제 연말인데 지금이 바닥인 것 같고 2,300 깨지면 살까요? 혹은
지금이 바닥일까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있는데 그래도 요 2300 위아래 부근에서 버티고 있는 이 시장이 바닥이기를 염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향후에 대한 전략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종혁 고수는 반등하지만 탄력은 좀 제한적이다. 손소호 고수는 코스피의 매크로 환경이 부정적이다. 하창원 고수는 확실한 저점은 지나봐야 한다. 테이버 고수는 물려도 사야 할 때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